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거래량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트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거래량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유의미하게 발생하는 이런 거래량들은 절대로 개인들이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시총 200억 뭐 이런 종목이 아니라 최소 이제 1천억이 넘어서는 이제 이런 종목에서는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유의미하게 발생하는 것들은 절대로 개인들이 만들 수가 없고, 그렇다면은 이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력들은 어쨌든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거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물량을, 매집했던 물량을 매도,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에 해당하겠죠. 이런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집인지 매도인지 구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매도는 나눌 수가 있거든요. 매도가 이제 다 된 케이스랑 매도가 안 돼, 또는 이제 뭐 매도를 하는 중이야. 여기서 나오는 또 이제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굉장히 거래량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거래량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 일봉상의 상황, 그러니까 뭐 매물대라든지 그다음에 그 테마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 사람들의 매수 심리,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 돌파가 간다거나 아니면은 개인들의 그 매수세나 관심도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때 돼서야 그 종목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하는 이 행위가 도대체 어떤 행위인가를 생각을 할 때 이 거래량을 좀 잘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종목에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클로버의 경우에는 9월 달이랑 10월 달에 이렇게 쭉 상승을 크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유튜브 영상으로는 9월 8일쯤에 아마 이때 올려드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네, 이때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때 영상 한번 보시면은, 자, 이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9월 8일 날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 이 거래량이 딱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이날인가 아마 이 다음날에 영상을 좀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이 매물대 구간으로 지금 여기가 아마, 네, 신고가죠. 이 신고가 구간으로 이 친구들이 지금 트라이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한 3천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 행위 자체가 무조건 세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했던 애랑 여기서 발생했던 애랑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뭐 준비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돌파를 가기 전에 얘가 확인을 해준 거예요. 이 가격대를 한 23,000원 정도 가격대를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면은 아마 종토방 가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은 아마 올렸다가 이렇게 투매를 만들었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분봉상에서 이제 거래가 여기서 이제 터지기 시작하죠. 10시부터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 시간대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아, 세력들이 다 털었다, 물량을 팔아버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여기서 아예 안 팔았다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일봉 상황을 제가 앞에서 계속 같이 보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여기 3천억 거래량이 터졌지만 이 밑에서도 지금 이런 거래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거래량이랑 또 이제 이런 거래량들이, 얘가 매도,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팔아먹는 거래량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일봉상에서 좀 고려를 해본다면은, 어쨌든 지금 이 구간을 돌파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구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집에 대한 거래량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발생하는 이 거래량이
얘가 아침에 이렇게 10시부터 이렇게 쭉 올랐던 그 거래량이 매도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구간을, 그러니까 이 신고가에 대한 뭐 여기 또 앞에 4천억 정도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 당일날에 바로 안 가고 다음 날이나 아니면 며칠 이렇게 좀 쉬었다가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더 하락했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돈이 들어오는 구간을 잘 보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이유가 이제 당일날 다음날 이렇게 움직이긴 했지만 그 이유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래량들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과 상황을 보게 됐을 때 이 거래량이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 친구가 지금 매집을 위한 거래량인가 아니면 실제로 이 종목이 매집했던 물량을 매도를 하려는 거래량인가 이거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판단을 하려면 일봉상의 상황도 반드시 좀 참고를 해줘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신고가 매물대에 대해서 그거를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돌려서 돌리죠. 이런 거래량들이 돌리고 이제 요 구간 23,500원 정도 요 가격 구간을 슈팅을 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매집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파동에 지금 끝까지 이렇게 보는 거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많아봤자 한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마무리가 우리는 될 텐데 실제로 이 세력 친구들이 움직이는 흐름까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어요. 네, 이것까지 뭐 나오는 걸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이건 이 친구들 마음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17%가 넘습니다. 더 하면은 뭐 20% 넘겠지만 이 구간만 해도 거래량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이 실제로 돌파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은 매물대 고점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유의미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이제 매물대를 부딪히면서 한번 팔고 이렇게 팔고 또 죽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종목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이 부딪히는 이 첫 거래량이 매도가 되는 건가 아닌가 또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거래량뿐만 아니라 분봉상에서 그 거래량이 주는 행위가 우리한테 많은 정보들을 주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나왔을 때 매집 구간을 이제 확인하거나 또는 이제 매도가 다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은데 이제 미리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트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그다음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많이 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거래량이 발생했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이 세력이 뭐 다 팔아먹었다. 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원리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거래량이라는 거는 매집 아니면 매도입니다. 또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흔드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을 예시로 볼게요. 삼육물산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좀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이제 이 전과 이 전과 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에서의 흐름과 여기에서의 흐름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별개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실제로 파동을 돌리면서 좀 의미를 날짜를 좀 맞춰 볼게요. 7월 14일. 이 친구가 실제로 파동을 돌리면서 우리한테 이제 좀 등장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7월 3일 날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7월 4일까지 여기서 파동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큰 시세가 나왔던 얘 또 작전주였잖아요. 그 이재명 테마주였나요, 얘가?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최근에는 올랐는데 이때는 이재명 관련주로 올랐었거든요. 보통 이런 정치 테마주 작전주들은 한번 하고 그냥 반등 나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때 무조건 우리가 이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고 얘가 어떤 이제 파동을 매집하고 있다거나 뭐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앞에 있는 매물대,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만나는 매물대가 여기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터진 이 매물대를 이 친구가 여기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이제 팔아먹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고 우리가 이 종목을 얘를 돌파하기 위해서 만들었네? 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일봉도 있는데 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루 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밀리는 거야 뭐 당연한 흐름이니까 그냥 지켜봤어요. 이제 그러다가 여기에서 거래량이 다시 나와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 매물대를 만나면서 다 팔아먹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다 팔아먹었으면은 그냥 내려가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지금 이때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지금 요게 885억이고 이때가 833억이에요. 제일 많이 터졌던 게. 근데 여기에서 더 많은 거래량이 여기서 터집니다. 그 분봉을 보시면은 지금 어쨌든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아침에 상한가 다음 날이니까. 근데 그 구간을 도전을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는 척을 하다가 미는데, 그 여기서 또 사람들이 추격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고의적으로 위에다가 이제 가둬둔 건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량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 친구가 매집을 하고 있나 매도를 하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매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파 구간이 나와주면서 사람들이 이 종목을 좋다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항상 멤버십 분들한테도 이거를 강조해 드리던데, 매도를 하는 거래량은요, 반드시 사람들이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죠? 사람들이 좋아라고 살 수 있는 구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이 친구가 발생시킨 거래량을 생각해 본다면은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구간이 굉장히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하루 이틀 정도 쉬다가 여기에서 슈팅으로 상한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거래량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볼 때 이 친구가 발생시켰던 목적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앞에 여러 매물대가 있었고 그 매물대를 부딪히는 용도로 이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 구간을 받아서 돌파를 가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일부러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실제로 이 당시에는 그냥 여기서 다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여기서 발생한 이 500억이라는 거래량이 다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런 해석들이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거래량들로 해석이 바뀌고 실제로 이 상한가가 발생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 세력들이 매집했던 물량들이 여기서 이제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구간들이 여기에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게 단순히 그냥 거래량 자체만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봉상의 상황과 반드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쭉 준비했던 게 이 상한가를 통해서 발현이 된 거죠. 그럼 이제 거래량만 보더라도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이 위에서 발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1200억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어떤 내용을 설명드렸죠? 세력들은 매도를 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 거래량은 반드시 사람들이 모아서 매수를 해야 돼요. 와, 이 종목 지금 사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질 때 여기서 많이 매수를 했고 그 지금은 이제 이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팔아먹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다 팔아먹어가지고 더 이상 지금 이제 거래량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량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것도 보면은 최근에 요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이후에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이유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집니다. 예전에도 여기서 한 6천억 정도 터졌었는데 여기서 5천억이 넘거든요. 네. 9월 29일 날에 그 네이버 두남 합병 이슈로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이때 매수한 분들은 그 호재성 이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수했고, 사실상 주식에 대해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세력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면은 굉장히 손해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래량이 많이 터지게 됐을 시기에 항상 일봉을 보면은 준비했던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밑에서 이제 매집을 했던 거죠. 여기 이날 이제 투매를 만들면서 마지막으로 물량 털어내고 올리면서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다음 날까지 여기서 만들고 결국에 이 가격이 깨지면서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재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에서의 매매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 자체가 특정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준비했던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얘는 팔아먹었다 라는 거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얘는 뭐가 다른가? 이 친구는 뭐가 다를까요? 올리기 전에 상황을 항상 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 친구들이 이 구간에서 파동을 만들면서 매집을 계속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나무 이슈가 있을 때 얘가 이유 없이 그냥 밀었거든요. 장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밀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물량을 털어먹고 이제 그 다음에 올리는 건데, 실제로 그거를 미리 판단할 수는 없고요. 한 29일 날에 제 생각으로는 얘까지는 나와줘야 그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구간 뒤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올리면서 이제 보유 물량들을 이렇게 팔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이렇게 소리장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팔아먹고 본장에서는 밀죠.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흐름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거래량들을 좀 잘 판단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일봉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거래량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이 종목이 매집을 하고 있는가, 매도를 하고 있는가, 이 두 개만 일단 구분하셔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얘가 지금 발생하는 이 거래량이 매집은 아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매집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매집이 아니라는 거는 매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게다가 나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은 매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구간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움직였으면은 말 다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일봉상에서 거래량, 그리고 분봉상에서 거래량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드렸고, 거래량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그거를 지금 영상 뭐 1, 20분 되는 이 영상에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큰 카테고리에서 거래량은 결국에 매집을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먼저 구분을 하고 그 다음 흐름을 추적해 보시는 것을 항상 권장을 해드리고, 이 정보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